스튜디오의 조명은 천천히, 거의 망설이듯 켜졌다. 마치 전류조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런던의 한 방송국,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무대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손흥민을 맞이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토트넘 호스퍼의 간판 공격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축구선수.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미소를 띠며 무대로 걸어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미소는 입가에 머물렀지만 그 뒤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손흥민의 어깨는 살짝 굽었고 손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아져 있었다. 긴장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멀리 있는 듯했다. 사회자 제임스 카터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유머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영국 방송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흥민, 자네 여전히 사무라이 수도승 같아. 아니면 90년대 록밴드의 기타리스트 같다고 해야 하나?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재킷을 살짝 정리한 뒤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 메모지 한 장, 그리고 작은 은색 반지가 놓여 있었다. 반지는 낡고 오래된 듯 했으며 손흥민이 평소 착용하지 않던 물건이었다. 반지의 표면에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카메라로는 선명히 잡히지 않았다. 제임스 카터는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머그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세상에, 요즘 세상 참 정신없지 않나? 새 교황 소식 들었나? 로버트 프레보스트, 맞지? 좀, 뭐랄까, 예수의 신부 같은 분위기야. 차분하고 조용하고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고. 관객들은 가볍게 웃었지만 손흥민은 웃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반지로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의 눈에는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말하지 않은 이야기, 숨겨진 무게감. 그분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제임스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다. 손흥민의 톤은 예상치 못한 무게를 띠고 있었다. 뭐 영적인 거 말하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나? 제임스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분이 떠올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방송국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멈췄고 이상한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제임스는 의자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며 다시 대화를 가벼운 방향으로 돌리려 했다. 아마 새 교황이라 뭔가 색다르려는 거겠지. 모든 교황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 안 그래? 손흥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은 아니지만 눈물 직전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반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반지를 만졌다. 그의 손가락이 은색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며 문양을 훑었다. 마치 그 반지가 오래된 기억의 일부인 것처럼 그는 반지를 잠시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껏 너무 오래 침묵했어요. 그 말은 깊은 물속에 돌을 던진 것처럼 무겁게 울렸다. 관객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제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스튜디오 안에 누구도 손흥민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카메라는 화면을 전환하지 않았다. 침묵은 한 번, 두 번 숨 쉴 시간만큼 이어졌다. 제임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흥민, 뭘 침묵했다는 거지? 손흥민은 다시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반지가 아니라 자신의 재킷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그는 낡고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닳아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몇 년 전 이게 도착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는 상처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열지 않았죠. 제임스는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무게감 있는 순간임을 감지한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 손흥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듯 기억과 아픔이 섞인 시선이었다. 로마에서 만난 뒤였어요. 아무 설명도 맥락도 없이 그냥 이걸 건넸죠. 그는 봉투를 제임스 쪽으로 살짝 밀었다. 제임스는 망설이며 봉투를 보았다. 봉투 앞면에는 이름이 없었고 희미한 문양만 있었다. 십자가가 원안에 새겨진 문양.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손흥민이 말했다. 아니면 경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봉투 안에 쪽지가 있었어요. 한 줄이었죠. 그는 관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비둘기가 내려앉을 때까지 읽지 마라. 제임스는 눈썹을 치켰다. 비둘기?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이걸 간직했죠.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는 말을 멈췄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모두가 느꼈다. 봉투와 쪽지는 카메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의 은색 반지는 여전히 조용히 빛났다. 처음으로 방송국 스태프들조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당황한 듯 보였다. 아무도 다음 대본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제임스의 이어피스에 지시를 속삭이는 소리도 없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더 멀리 있는 듯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제임스는 조심스럽게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더 이상 관객을 위한 쇼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남자. 그중 하나가 가슴속에 무거운 무언가를 안고 있는 순간이었다. 프레보스트 교황이 선출된 뒤로 손흥민이 말했다.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똑같은 꿈. 그는 말을 꾸미지 않았다. 드라마틱하게 만들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담담한 어조가 더 무섭게 들렸다. 너무 평범해서 허구일 리 없는 이야기였다. 저는 성 베드로 광장에 서 있어요. 광장은 텅 비었죠. 하늘은 새벽처럼 창백하지만 생기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발코니를 봐요. 제임스는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거기 있나?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 교황, 프레보스트. 하얀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미소를 짓고 있죠.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림자가 없어요. 공기가 변했다. 관객들은 조용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 자연스럽지 않은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었다. 태양이 그의 뒤에 있어요. 손흥민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빛은 그를 그냥 통과해요. 윤곽도
어둠도 없어요. 그냥 더 많은 빛뿐. 제임스는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 보려 했다. 꿈이란 게 원래 이상하잖아. 상징적일 수도 있고 자네 마음이 뭔가를 처리하려는 걸지도.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단지 아는 눈빛이었다. 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억 같아요.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팔꿈치를 무릎에 댔다. 그의 목소리는 더 무거워졌다. 항상 똑같아요, 매번. 그가 한 손을 들어요. 광장의 종소리가 울려야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어요. 새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와 저, 그리고 침묵뿐.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거 섬뜩하네. 손흥민은 미소 짓지 않았다.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 죽음에 관한 꿈, 슬픔에 관한 꿈은 전에도 꿨어요. 하지만 깨어나서 우는 꿈은 처음이에요. 관객들은 숨을 내쉬었다. 너무 오래 숨을 참았던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인정했다. 친구들에게도 말 안 했죠. 생각할수록 제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걸 보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제임스는 그를 도우려 했다.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이잖아. 안 그래?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럼 왜 경고처럼 느껴질까요? 그 질문은 답 없이 허공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꿈은 상징이에요. 무의식의 그림자죠. 하지만 그림자가 없는 꿈은 무슨 뜻일까요? 제임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농담도 대화 전환도 없었다. 손흥민은 다시 의자에 기대어 손을 모았다. 그리고 그때 무대 위의 조명 하나가 깜박였다. 단 한 번이었지만 충분히 눈에 띄었다. 침묵이 잠시 이어지다 제임스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흥민, 자네 말은 그 편지 하나 이상을 받았다는 건가?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재킷 안쪽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작은 봉투 뭉치를 꺼냈다. 봉투들은 낡았고 일부는 모서리가 찢어졌으며 다른 것들은 재나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주소도 우표도 없었다. 모두 누군가의 손으로 직접 전달된 것이었다. 그는 봉투들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마치 카드 덱을 펼치듯. 제임스는 호기심과 우려가 섞인 표정으로 봉투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지? 손흥민은 고개를 들었다. 다양한 곳에서요. 호텔방, 촬영 세트의 트레일러, 심지어 몇 년간 손대지 않은 책 안에서도. 그는 맨 위에 봉투를 집어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질감의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서명은 없었고 타이핑된 한 줄만 있었다. 그가 미소 지을 때 믿음은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그는 그 봉투를 옆으로 치우고 다른 것을 꺼냈다. 레무리아에서 온 자, 목소리 없는 선택받은 자. 또 다른 봉투. 그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깜박이지 않으면 세상이 깜박여야 한다. 제임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프레보스트가 교황이 된 이후로 누군가 계속 이걸 보냈다는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 이틀 뒤에 첫 번째가 왔어요. 그는 더 얇은 봉투를 들어올렸다. 에어메일 스타일의 연한 파란색 봉투였다. 제임스는 그것을 보았다. 마치 만지면 화상을 입을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쓰여 있지 않아요. 손흥민이 말했다. 로버트 프레보스트라는 이름은 없어요. 단지 상징, 묘사, 단편적인 문장들 뿐. 제임스는 침을 삼켰다.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나? 손흥민은 살짝 눈썹을 치켰다.
누군가에 대해 정직하게 쓰고 싶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질문을 허공에 띄웠다. 그건 검열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죠. 관객들은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처럼 받아들였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이제 더 어두워진 듯했다. 방이 대화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다. 제임스는 한 장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집어 다시 읽었다. 그가 깜박이지 않으면 세상이 깜박여야 한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손흥민의 눈이 살짝 어두워졌다. 우리가 모두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는 봉투 하나를 톡톡 쳤다. 이건 위협이 아니에요. 신호예요. 조용한 신호. 누군가 저에게 말하려는 것 같아요. 이름을 짓지 마. 도전하지 마. 그냥 지켜봐. 그가 스스로 드러나게 놔둬. 제임스는 뒤로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자네가 무언가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가? 처음으로 손흥민은 시선을 피했다. 그는 반지도 편지도 아닌 테이블 너머의 어떤 공간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시선이었다. 스튜디오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았지만 더 이상 쇼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제임스조차 평소에 능숙한 대화 리듬을 잃고 침묵에 잠겼다. 그의 시선은 익명의 편지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것들이 스스로 움직일 것처럼.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다시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여기에 두 번째 페이지가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관객들은 그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종이를 넘기지 않고 스스로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경건하게 들렸다. 그는 빛을 입을지 모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그의 시선은 가득 차 있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위로를 울리지만 영혼에는 닿지 않는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평소 이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교황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보며 읽었다. 그의 침묵 아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목자가 아니다. 단지 목자의 형상일 뿐이다. 제임스는 천천히 눈을 깜박이며 입을 살짝 벌렸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다시 생각을 바꾼 듯 입을 다물었다. 손흥민은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종이의 모서리는 오랜 보관으로 살짝 들려 있었지만 잉크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분은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손흥민이 말했다.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역할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영혼이 없는 때가 올 거라고. 그는 잠시 멈췄다. 누군가는 그 옷을 입고 발코니에 서서 미소를 짓고 평화를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무게를 지지 않을 거예요. 제임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야. 프란치스코라면 그는 과대망상에 빠질 사람이 아니었잖아.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기 힘든 거예요. 그는 종이를 다시 집어 마지막 몇 줄을 큰 소리로 읽었다. 내가 그보다 먼저 죽는다면 그는 지켜줘야 한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지로. 그 문장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제임스는 그의 눈을 탐색했다. 무엇을 하지 않는지로. 손흥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뭘 말하지 않았죠. 그 순간 방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숨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무대 조명에 윙윙거리는 소리마저 희미해진 듯했다. 전류가 물러난 것 같았다.
손흥민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고 옆으로 밀었다. 프란치스코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말할 거라 희망하셨어요. 비록 너무 늦더라도. 제임스는 그를 바라보았다. 왜 자네지? 왜 자네에게 보냈을까?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주교도 아니에요. 저는 축구선수예요. 그는 코로 숨을 내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래서였을지도요. 제가 상징 너머에 진짜 이야기를 볼 거라 생각하셨을지도. 그는 은색 반지를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여전히 테이블 중앙에 놓인 오래된 상처처럼 빛나는 반지였다. 아니면 제가 유일하게 귀 기울일 사람이라 생각하셨거나. 제임스는 그를 뚫어지게 보았다. 자네 믿나? 손흥민은 망설이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믿어요. 잠시 멈췄다. 원에서가 아니라 발코니 이후로 매일 여기서 느껴요. 그는 가슴을 한번 톡 쳤다. 없어진 게 아니라 없는 척하는 무언가가. 제임스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 순간을 위한 대본은 없었다. 웃음소리도 준비된 대사도 없었다. 오직 침묵. 진실이 숨 쉬려 할 때 늘 따라오는 침묵이었다. 무대 위의 조명이 살짝 더 어두워졌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다. 스튜디오는 더 이상 스튜디오가 아니었다. 카메라, 조명, 반짝이는 바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뀌었다. 방은 고해실이나 법정,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대의 무언가가 들리기를 기다리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마지막 편지를 읽은 뒤로 변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제임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무언가에게 진실이 숨 쉬려 할 때 늘 존재하는 그 존재감에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방송되지 않은 인터뷰가 있었어요. 제임스는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프란치스코와 손흥민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비공식적으로 녹화된 거예요. 방송용도 바티칸 공식 기록용도 아니었죠. 그는 살짝 앞으로 몸을 숙였다. 저는 그 일부를 봤어요. 친구의 친구, 내부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보여줬죠. 제임스의 눈이 살짝 커졌다. 뭐가 나왔지? 손흥민은 숨을 들이쉬었다. 길지 않았어요. 제가 본 클립은 40초 정도였지만 충분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는 이제 관객을 바라보았다. 프란치스코는 작은 방에 앉아 계셨어요. 교황의 옷도 반지도 없이 그냥 흰 셔츠만 입고 계셨죠. 피곤해 보였지만 맑으셨어요. 그의 말은 느리고 신중했어요. 그는 관객을 향해 말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목소리를 듣지 마라. 침묵을 봐라. 언젠가 그 침묵이 나보다 더 크게 말할 것이다. 제임스는 눈을 깜박였다. 그건 애매하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의 말 같았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카메라가 살짝 이동해요. 프란치스코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인터뷰어를 지나쳐 어딘가를 보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거기 그가 있었어요. 제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프레보스트,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프레임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소개도 발표도 없이 그냥 거기 서 있었죠. 관객들은 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꼼짝 않고 서서 보고 있었어요. 깜빡이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죠.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듣고 있었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듣는 게 아니라 렌즈를 보고 있었어요. 인터뷰어도 프란치스코도 아니에요. 렌즈를. 그는 코트에서 무거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고급 인쇄용 매트한 종이였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그들은 영상을 지웠어요. 모든 기기에서 모든 복사본을. 저는 알아요. 제가 아는 모든 줄을 당겨봤죠. 그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영상의 한 장면을 정지시켜 인쇄한 사진이었다. 제임스는 그것을 보았다. 관객들은 아직 볼 수 없었지만 제임스는 보았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손흥민은 이미지 오른쪽, 살짝 흐릿한 프레임 가장자리의 인물을 가리켰다. 이게 그예요. 프레보스트. 제임스는 더 가까이 몸을 숙여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살짝 몸을 뒤로 뺐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잖아.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뒤의 사람도 프란치스코도 바닥도 미래도 아니에요. 렌즈를. 그는 사진을 가볍게 톡 쳤다. 이걸 봤을 때 그는 그 방에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화면 너머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중에 누군가 이걸 볼 거라는 걸 이미 아는 것처럼. 제임스는 천천히 뒤로 기대었다. 이건 무서워. 손흥민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걸 지웠어요. 모든 소스를 지웠죠. 하지만 제가 보기 전에 지운 건 아니에요. 제임스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왜 지웠을까? 손흥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야기와 맞지 않았으니까요. 침묵.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프란치스코는 작별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인쇄된 사진은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잊혀진 프레임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 없는 인물이 바라보는 유일한 시각적 증거였다. 그리고 그 사진 뒤, 이야기 뒤, 손흥민이 한 모든 말 뒤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다. 모든 신성한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며 모든 거룩한 것이 편집을 견디는 것도 아니었다. 스튜디오는 더 이상 스튜디오가 아니었다. 카메라, 조명, 반짝이는 바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방은 고해실이나 법정, 아니면 고대의 무언가가 들리기를 기다리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프레보스트의 사진 위에 놓여 있었다. 제임스는 분 넘게 말을 하지 않았고 관객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손흥민이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는 이번에는 의자 아래로 손을 뻗었다. 코트도 주머니도 아닌 더 깊은 곳이었다. 그는 작고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4번 접힌 종이었다. 이건 쇼 시작 전에 제 드레싱룸에 놓여 있었어요. 제임스는 몸을 일으켰다. 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도 없이 제가 대본 메모를 놓는 테이블 위에 그냥 이게 있었어요. 그는 종이를 천천히 펼치고 큰 소리로 읽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보여준다면 돌아갈 길은 없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게 전부예요. 이름도 위협도 없어요. 그냥 필연적인 결과뿐. 제임스는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코트 안쪽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천천히 최종적인 결심을 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편지에서 2번째 페이지를 꺼냈다. 이건 제가 큰 소리로 읽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는 관객을,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경고도 두려움도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는 종이를 펼치고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만약 믿음의 목소리가 메아리로만 남는다면 진실은 침묵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잠시 종이를 내려놓았다. 프란치스코는 침묵이 거룩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믿으셨어요. 위로를 주거나 숨기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그는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누군가가 평화가 아닌 부재로 침묵을 이끌 날이 올 거라 믿으셨어요. 그는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색이 약간 바랜 오래된 광택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들어 올렸지만 바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건 거의 10년 전에 찍은 거예요. 그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조명은 더 희미해졌고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손흥민은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사진의 모서리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건 저와 로마에서 만난 한 신부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하지만 사진의 구석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제임스는 사진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관객들은 아직 볼 수 없었지만 제임스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손흥민은 사진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여기 흐릿하지만 그를 닮았어요. 프레보스트를. 제임스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거기 있다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저나 신부님이 아니라 렌즈를.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조명 하나가 다시 깜박였다. 이번에는 더 길게.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곧 다시 침묵이 감돌았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 사진을 본 뒤로 저는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임스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외가 섞여 있었다. 흥민,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 반지는 그 신부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올 때까지 간직해라. 그는 반지를 집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이걸 열어야 한다면 그건 제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에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방을 덮쳤다. 관객들의 비명이 짧게 울렸지만 곧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운명이에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손흥민은 테이블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낡은 봉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십자가와 원의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상처처럼 빛났다. 제임스 카터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의 사진에 닿아 있었지만 그 사진을 다시 집어들 용기는 없는 듯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방금 전의 정전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손흥민의 말에 반응하듯 무대 자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제임스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흥민, 자네 지금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유쾌함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요함이 있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이게 저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건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몇 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우연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카메라가 그의 손을 따라 움직였다. 봉투들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비슷한 특징을 공유했다. 주소도 우표도 없었다. 누군가가 손으로 직접 전달한 것들. 일부는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고 다른 것들은 먼지나 재로 얼룩져 있었다. 손흥민은 하나를 집어 열었다.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읽었다. 그림자 없는 자가 이끌 것이다.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림자 없는 자? 그게 프레보스트를 말하는 건가?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빛은 그를 두려워한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깜박였고 그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미묘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제임스는 손으로 턱을 문질렀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손흥민은 잠시 멈췄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너머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했다. 몇 년 전 로마에서 시작됐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토트넘 경기가 끝난 뒤였어요. 저는 팀과 함께 로마에 있었죠. 경기 후 팬들과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신부님처럼 보였죠. 하얀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은색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가 제게 이 반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때가 올 때까지 간직해라.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친절한 팬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가방 안에 이게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첫 번째 봉투를 가리켰다. 제임스는 눈썹을 치켰다. 그 노인이 준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지를 주고 사라졌죠. 하지만 봉투는 누군가 제 가방에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곧 다시 침묵이 감돌았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의 봉투들을 바라보았다. 그 뒤로 계속 이런 게 왔다는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드문드문이었어요. 몇 달에 한 번, 가끔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프레보스트가 교황으로 선출된 뒤로는 그는 잠시 멈췄다. 거의 매달 왔어요.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 것은 다른 것들보다 더 낡아 보였다. 종이는 얇고 가장자리는 거의 부서질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이건 작년에 왔어요. 토트넘의 라커룸에서요. 제 라커 안에 제 유니폼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종이를 들어 올렸다. 그가 빛 속에 서면 세상은 어둠을 보리라. 제임스는 숨을 들이쉬었다. 누가 이런 걸 어떻게 자네 라커에 넣은 거지? 손흥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문제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제 라커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스태프도 동료도 심지어 청소부도 없었죠.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깜박였다. 이번에는 더 길게.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손흥민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2달 전 런던의 한 호텔에서였어요. 제가 체크인한 날 밤 방문 아래로 밀려 들어왔죠. 그는 종이를 펼쳤다. 그의 미소는 비어있다.
그의 침묵은 무겁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다. 흥민, 이건 너무 이상해. 누가 자네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고요함이 있었다.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저를 깨우려는 거예요. 그 말은 스튜디오를 다시 침묵으로 채웠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의 봉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향해 뻗었지만 다시 멈췄다. 자네, 이걸 누구한테 보여줬나? 경찰이나 팀 매니저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해리한테 말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해리 케인, 그의 오랜 동료이자 토트넘의 캡틴이었다. 해리는 저보고 그냥 무시하라고 했죠. 팬이 장난치는 거라고.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러다 해리도 비슷한 걸 받았어요. 제임스의 눈이 커졌다. 해리 케인, 그도 편지를 받았다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의 라커 안에 제 편지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종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달랐죠. 그를 따르지 마라. 그는 길이 아니다. 해리는 겁먹었어요. 저한테 절대 이 얘기를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했죠.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관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곧 사라졌다. 제임스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흥민,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누군가 자네들을 노리고 있는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장난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썼겠어요? 왜 이름도 주소도 없이 그냥 메시지만 남겼겠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들을 가리켰다. 이건 누군가 저를, 아니, 우리 모두를 깨우려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 것은 다른 것들과 달리 작고 종이가 더 두꺼웠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는 작은 그림이 있었다. 십자가가 원안에 그려진 문양,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빛을 입지만 빛은 그를 두려워한다. 제임스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문양,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편지예요. 처음엔 그냥 장식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런던에 있는 한 교수님께 보여줬어요. 클라라 렌, 역사학자예요. 그녀가 이 문양이 바티칸의 오래된 문서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숨겨진 예언과 관련된 문서들. 제임스는 숨을 들이쉬었다. 예언? 무슨 예언?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클라라는 그 문서들이 대부분 파괴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단편들에는 그림자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빛을 입고 세상을 이끌지만 그의 그림자는 결코 땅에 닿지 않는 자.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깜박였다.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테이블 위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클라라는 이 반지도 봤어요. 이 문양이 반지에도 새겨져 있죠. 그는 반지를 들어 올렸다. 카메라가 그것을 클로즈업했다. 은색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십자가와 원. 그녀는 이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제임스는 눈을 깜박였다. 열쇠? 뭘 여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신부님이 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올 때까지 간직해라.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저는 그때가 지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비현실적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야 하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다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번 것은 다른 것들보다 더 새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읽었다. 그의 침묵은 세상을 삼킬 것이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다. 흥민, 이건 너무 무서워. 누가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왜 자네를 노리는 거지?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말하려는 거예요. 그는 테이블 위의 봉투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깜박였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강렬하게. 관객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지만 손흥민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의 반지를 집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반지는 열쇠예요. 하지만 제가 아직 열지 않은 게 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코트 안쪽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표면에는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십자가와 원.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그 신부님이 준 거예요. 로마에서 그날 밤. 제임스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열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제임스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비현실적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야 하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방을 덮쳤다. 관객들의 비명이 짧게 울렸지만 곧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공기는 여전히 숨막힐 듯 무거웠다. 손흥민은 테이블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졌고 표면에는 십자가와 원의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제임스 카터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의 사진과 봉투들 사이에서 맴돌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을 만질 용기는 없는 듯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방금 전의 정전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손흥민의 말에 반응하듯 무대 자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스튜디오의 벽은 이제 고해실처럼 느껴졌고 모든 시선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상자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제임스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흥민,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게,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그렇지? 그는 손흥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마주 보았다. 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꿈은 상징이죠. 하지만 이건 기억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억. 스튜디오의 공발룸은 공기가 바뀌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곧 다시 침묵이 감돌았다. 손흥민은 테이블 위의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은색 반지는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표면에 새겨진 십자가와 원의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상처처럼 보였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말했다.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꿨어요. 성 베드로 광장에 서 있어요. 광장은 텅 비었죠. 하늘은 새벽처럼 창백하지만 생기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발코니를 봐요. 그리고 그가 거기 있어요. 제임스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프레보스트.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미소를 짓고 있죠.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에는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없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불안정하게 깜박였고 그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미묘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제임스는 손으로 턱을 문질렀다. 그림자가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이 아니에요. 태양이 그의 뒤에 있어요. 빛은 그를 통과해요. 윤곽도 어둠도 없어요. 그냥 더 많은 빛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소리가 없어요. 종소리도 새소리도 사람 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저, 그리고 침묵뿐. 제임스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섬뜩하네. 손흥민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반지를 향해 있었다. 섬뜩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경고예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관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곧 사라졌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향해 뻗었지만 다시 멈췄다. 흥민, 자네, 이 꿈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해?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경기가 많았고 압박감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매일 밤 똑같은 장면, 똑같은 침묵, 그리고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미소,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미소,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텅 비어 있어요. 마치 그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의 눈 깜박이지 않아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깜박였다. 이번에는 더 길게.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손흥민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의 반지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말했다.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건 메시지예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다. 흥민, 이건 너무 이상해. 자네 꿈이 정말로 뭔가를 말하려는 거라고 생각해?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저는 꿈을 믿어요. 그리고 이 꿈은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가 잘못됐다고.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비현실적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야 하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다시 테이블 위의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방을 덮쳤다. 관객들의 비명이 짧게 울렸지만 곧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다.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관객들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의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는 손흥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마주보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이게 저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제임스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비현실적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야 하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방을 덮쳤다. 관객들의 비명이 짧게 울렸지만 곧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다.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공기는 여전히 숨막히도록 무거웠다.
손흥민은 테이블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그 상자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고, 표면에 새겨진 십자가와 원의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상처처럼 빛났다. 제임스 카터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의 사진과 봉투들 사이에서 맴돌았지만 그것들을 다시 만질 용기는 없는 듯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방금 전의 정전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손흥민의 말에 반응하듯 무대 자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스튜디오의 벽은 이제 고해실이나 법정처럼 느껴졌고 모든 시선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상자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제임스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는 손흥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마주 보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이게 저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코트 안쪽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그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두꺼운 질감의 종이였고 표면에는 희미한 잉크 자국이 있었다. 그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제가 몇 달 전에 받은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바티칸에서 온 누군가가 저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바티칸? 누가?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을 기록 보관자라고 불렀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저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녹화된 영상.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에는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 영상은 공식 기록이 아니에요. 방송용도 바티칸 아카이브용도 아니었죠. 그냥 비밀리에 녹화된 거예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불안정하게 깜박였고 그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미묘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제임스는 손으로 턱을 문질렀다. 그 영상에 뭐가 있었지? 손흥민은 숨을 들이쉬었다. 길지 않았어요. 제가 본 건 40초 정도였지만 충분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는 이제 관객을 바라보았다. 프란치스코는 작은 방에 앉아 계셨어요. 교황의 옷도 반지도 없이 그냥 흰 셔츠만 입고 계셨죠. 피곤해 보였지만 맑으셨어요. 그의 말은 느리고 신중했어요. 그는 관객을 향해 말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목소리를 듣지 마라. 침묵을 봐라. 언젠가 그 침묵이 나보다 더 크게 말할 것이다. 제임스는 눈을 깜박였다. 그건 애매하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의 말 같았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카메라가 살짝 이동해요. 프란치스코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인터뷰어를 지나쳐 어딘가를 보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거기 그가 있었어요. 제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프레보스트.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프레임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소개도 발표도 없이 그냥 거기 서 있었죠. 관객들은 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꼼짝 않고 서서 보고 있었어요. 깜박이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죠.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듣고 있었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듣는 게 아니라 렌즈를 보고 있었어요. 인터뷰어도 프란치스코도 아니에요. 렌즈를. 그는 코트에서 무거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고급 인쇄용 매트한 종이였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그들은 영상을 지웠어요. 모든 기기에서 모든 복사본을. 저는 알아요. 제가 아는 모든 줄을 당겨봤죠. 그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영상의 한 장면을 정지시켜 인쇄한 사진이었다. 제임스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흥민은 이미지 오른쪽 살짝 흐릿한 프레임 가장자리의 인물을 가리켰다. 이게 그예요. 프레보스트. 제임스는 더 가까이 몸을 숙여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살짝 몸을 뒤로 뺐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잖아.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뒤의 사람도 프란치스코도 바닥도 미래도 아니에요. 렌즈를. 그는 사진을 가볍게 톡 쳤다. 이걸 봤을 때 그는 그 방에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화면 너머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중에 누군가 이걸 볼 거라는 걸 이미 아는 것처럼. 제임스는 천천히 뒤로 기대었다. 이건 무서워. 손흥민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걸 지웠어요. 모든 소스를 지웠죠. 하지만 제가 보기 전에 지운 건 아니에요. 제임스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왜 지웠을까? 손흥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야기와 맞지 않았으니까요. 침묵.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프란치스코는 작별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인쇄된 사진은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잊혀진 프레임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 없는 인물이 바라보는 유일한 시각적 증거였다. 그리고 그 사진 뒤, 이야기 뒤, 손흥민이 한 모든 말 뒤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다. 모든 신성한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며 모든 거룩한 것이 편집을 견디는 것도 아니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비현실적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야 하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다시 테이블 위의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방을 덮쳤다. 관객들의 비명이 짧게 울렸지만 곧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관객들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의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는 손흥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마주 보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이게 저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제임스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치 않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비현실적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야 하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방을 덮쳤다. 관객들의 비명이 짧게 울렸지만 곧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곧 준비해야 할 거예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손흥민은 테이블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그 상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표면에 새겨진 십자가와 원의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상처처럼 빛났다. 제임스 카터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의 사진과 봉투들 사이에서 맴돌았지만 그것들을 다시 만질 용기는 없는 듯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방금 전의 정전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손흥민의 말에 반응하듯 무대 자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스튜디오의 벽은 이제 고해실이나 법정, 아니면 고대의 무언가가 들리기를 기다리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상자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제임스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는 손흥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마주 보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이게 저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코트 안쪽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그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두꺼운 질감의 종이였고 표면에는 희미한 잉크 자국이 있었다. 그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제가 오늘 아침 받은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쇼 시작 직전에 제 드레싱룸에 놓여 있었어요.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드레싱룸? 누가 거기에 들어간 거지?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스태프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있었죠. 그는 종이를 들어 올렸다. 한 줄뿐이에요. 그는 관객을 향해 천천히 읽었다. 빛이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면 어둠이 말할 것이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불안정하게 깜박였고 그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미묘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제임스는 손으로 턱을 문질렀다. 흥민, 이건 위협이야. 누군가 자네를 겁주려는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위협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이건 선택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예요. 그는 잠시 멈췄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그는 다시 테이블 위의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준비해야 해요. 제임스는 숨을 들이쉬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 자네도 알잖아.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위험하다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야 하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다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코트 안쪽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그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번 것은 낡고 구겨진 종이였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편지에서 나온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는 관객을 향해 말했다. 이건 제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읽어야겠어요. 제임스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흥민, 자네 확신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킬 수 없어도 저는 해야 해요. 그는 종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목소리는 거의 경건하게 들렸다. 만약 믿음의 목소리가 메아리로만 남는다면 진실은 침묵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 프란치스코는 침묵이 거룩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믿으셨어요. 위로를 주거나 숨기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그는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누군가가 평화가 아닌 부재로 침묵을 이끌 날이 올 거라 믿으셨어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비현실적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야 하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읽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옷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대답 사이의 공간으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 프란치스코는 침묵이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또한 침묵이 진실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믿으셨어요. 제임스는 숨을 들이쉬었다. 흥민, 이건 너무 무서워. 자네 정말로 이 모든 걸 믿는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침묵을 깨야 해요. 그는 다시 테이블 위의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준비해야 해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방을 덮쳤다. 관객들의 비명이 짧게 울렸지만 곧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이제 준비해야 해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관객들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제임스는 테이블 위의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는 손흥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제임스를 마주 보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이게 저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준비해야 해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관객들은 숨을 참았다. 제임스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흥민, 자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비현실적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느껴야 하죠?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느껴요. 그는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이 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문양을 훑었다. 이 안에 뭐가 있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준비해야 해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방을 덮쳤다. 관객들의 비명이 짧게 울렸지만 곧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이제 준비해야 해요.